바로 시작했어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뉴지 소셜 미디어 아플리케이션 컨버션 서프라이스 주제로 이제 발표한 김수성이라고. 네. 리버 파이낸셜 스터디 할 거고요. 일단 인트로덕션과 이후에 뭐 디스커션, 콘클루전 같은 거 동영상이 할 거고, 이후에 데이터랑 이제 세션 분석에 대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설명해. 사실 제가 5분 이상 발표를 처음 해봐서 너무 떨리는 내용이야.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결국에는 그 정치인들의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주가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를 조사하는 논문이고,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사실 요새 뭐 트럼프가 SNS에 뭐 글 하나 올리면 주가가 막 확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트위터에 뭘 하나 올리면 뭐 그 관련된 기업을 막 주가가 크게 변동하고 이런 현상을 포착해내자라는 게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고,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주냐라는 걸 했을 때 논문에서는 거의 3만 tweet per month, where 20% of those as key economic agendas 라고 나와서 생각보다 비중이 크게 차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리서치 퀘션은 이 트위터 게시물 정보에서 그 각각 의원들의 트위터 게시물 정보에서 그 정보를 뽑아냈을 때 그게 SFS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거고요. 데이터 소스는 공식 기관이나 공식 의원들의 공식 계정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추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요약하면 일단 먼저 트위터 게시물들을 스크랩한 다음에 얘를 분류를 해서 명백하게 오피니언이 나와 있는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얘를 이제 그 기업을 서포트하느냐 아니면 크리티컬 비판하느냐에 따라서 나온 다음에 얘네들을 타임스탬프 이벤트로 나열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근데 이것 다 뒷부분에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얘네들이 아니지,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1 분부터 5분까지 그 6-minute 윈도우로 분석을 하는데, 이걸 이제 하루로 확장시킨 분석이 5번이고, 6번은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7번은 이제 그 멤버들의 트위터 디테일 맞지? 아니 7, 8번이 결국엔 그래서 미팅에 대해, 그 정치인들의 미팅에 대한 임포턴스를 그 트위터 게시물로부터 보자라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이 없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찾아낸 결과들을 쭉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뒤에서 하나하나씩 나올 테니까 천천히 한 개씩 설명드릴게요. 하나 뒤에서 하나씩. 이제 그 데이터 부분은 이제 저보다 설명했어요. 앞에 있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그 얘기를 할 때 조금 우왕좌왕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만약에 법률을 만들고 하는 이런 입법자들이 어떤 회사에서 가가지고 그 회사를 경영해가지고 뭘 썼는데, 거기에서 그 회사에 대한 그 회사의 경영에 유리한 거를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불리한 거를 얘기를 했는지가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했었을 때 결국 주가 움직이느냐 그 메인 파일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보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우리 트윗 데이터는 2013년
제니얼리부터 시작해서 2020년 그 디셈버까지 해서 8년치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 미국 상원의 의회 구성원들이 포스트한 트위터로 구성을 했고요. 모든 정치인들의 트윗은 이 두 분이 2011년에 했던 렉싱콘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저건 사전입니다. 사전인데 그 대략적으로 그 파이낸스 관련한 그 언어들 중에서 그 젊은들에 대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 그것에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톤을 그 정했어요. 그 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문서가 이제 그 긍정적인 그 센티멘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센티멘털이 있을 텐데 이거랑 숫자가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빼고 그러고 트윗에 있는 전체 그 문자 수를 그걸로 톤으로 정했고 여기에서는 이 톤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전부 모은 거를 다 평균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Z스코어를 해가지고 그걸로 톤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주식가격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뉴욕 스톡 엑스체인지 그리고 트위드앤 쿼트에서 틱바이틱 데이터를 그 모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중간에 데이터입니다. 그걸 이 두 개에서 모았고 그리고 일반의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센트럴 폴 리서치인 시크릿 프라이시스 여기에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데이터 경우에서는 거래일 중에 장 오픈 시간인 이스턴 타임에서 그 9시 30분 장 오픈 시간에서 그 같은 날에서 장이 끝나는 이제 4시까지의 투입만 사용을 했는데 반대로 일간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전날 장 끝나는 시간부터 지금 장 끝나는 시간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분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이제 트위터가 올라가긴 했는데 장이 끝났을 때 하면은 이제 그 분간이 그거를 효과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반대로 일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전날 올라가가지고 장 끝나는 시점에서 트위터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제 다음 날에 있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 외에 컨트롤 같은 경우에서는 미디어 뉴스 경우에서는 팩티나 웨이백 그리고 벤질라에서 여기에서 자료를 가져왔고 여기에서 그 103개의 메이저 뉴스 미디어의 모든 트위터를 스크랩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의회에 있는 그 의회 구성원들이 어떤 회사를 겨냥해서 트위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미디어가 그 회사를 겨냥해가지고 얘기한 것들을 그 트위터를 모두 모아가지고 스크랩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단위에서만 사용했고요. 이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펀 레벨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저건 분단위로만 사용하고 일반인은 또 다른 걸 사용했어요. 다음 영업이익이랑 매출 보고에 대한 뉴스들은 통설아트 IBES 디테일 스토리랑 IBES의 이제 데이터 베이스에서 실제 제공해서 그 자체들을 또 이제 통합해가지고 그리고 매출이랑 EPS 같은 거를 분석 치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컨트롤을 사용을 했고 애널리스트 사이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서는 금융회사 실적 발표 기준 이전 45일 그 범위 내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그 발표했던 모든 예측치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거의 중앙값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그걸 했고 거시뉴스 같은 경우에서는 블룸버그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에서 이렇게 가져왔고 요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우선들은 넘어가도 돼요. 예. 첫 번째 톤 때 미디어 트윗의 톤을 가져온 거예요? 뭘 가져온 거예요? 미디어가 주는 톤을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근데 톤 분석을 한 거죠, 미디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거시 뉴스에서도 이걸 컨트롤했고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그 일간을 도구를 썼던 겁니다. 블룸버그 뉴스 사이트가 디멘션인데 이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그 뉴스 스토리 회사에 대해서 감정 뉴스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했던 거를 요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자 논문의 컨트롤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도 일반인이 얘기를 하는 건데 충분히 일반이가 그 웬만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그 이제 장 오픈 시작 1일에 이제 그 시가랑 이제 종가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트윗 기재가 장 중간에 시작을 했으면 15분 전까지의 것으로 했어요. 왜냐면은 그 시점에 이제 트윗의 효과 때문에 이제 오버슈팅 발생하는 왜곡 때문에 그거를 빼기 위해 가지고 저걸 저렇게 했고
그의 비유동성 측정에서는 아미노의 이제 그 엘리키리티를 사용했고, 변동성력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에서 그냥 그 저자들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역시 75분까지의 수익률 평균을 검사했습니다. 비유동성 측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미노도 2020년에 있었던 건데, 주가 수익률이랑 그때에 있었던 모든 이제 거래량을 이거를 나온 게 비유동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수치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 이 수치가 낮으면 유동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거래량 그러니까 리탄들 거래량 예,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별 주식이더라도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단위가 할 텐데, 만약에 같은 수익률일수록 거래량이 크면은 이제 그러면 유동성이 높다. 그래서 거래량이 커지면은 비유동성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작으면 비유동성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봤듯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같이 못해줘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아무래도 그 100만 단위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이 한 그 LOH로 했었고, 그 스탠다드 리스크 팩터 같은 거 스케일 밸류 모멘텀을 사용했는데, 이건 그냥 캡템 아니면은 그 FF3 아니면 FF4예요. 앞선 데이터로 이제 이분들이 회계 분석을 돌렸는데요. 이거 적습니다. 회계 분석 시간을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포커스 베리어블은 B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PIT가 이제 주가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에서 이 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을 보기 위한 베리어블 B를 설정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 톤의 변화가 10분 동안 없었다 그러면은 델타 PIT도 이제 0이다.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분들이 가정을 해서 회계 분석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석 결과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일단 먼저 이분들이 그 트윗을 몇 가지의 그 빙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리그레션을 돌려봤을 때 생각보다 이 리그레션 라인과 핏이 잘 맞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왼쪽 그래프는 베이시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스탑 리턴이고, 오른쪽은 이제 abnormal return,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둘 다 리그레션 라인에 생각보다 잘 비슷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톤의 이제 매도가 0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Z스코어니까 Z스코어에 0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가 그 주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얘가 그 만약에 부정적인 거는 가게 된다면 이제 하면 그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전술한 이게 조금 몰라. 요거가 그거 가지고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게 저자들이 설명을 했었던 게 그 트위터를 바로 발생한 시점에서 이제 1분 전 거에서부터 5분 전까지 있었는데, 1분 전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1분 전이라서 저렇게 했고, 1분 같은 경우에서는 투자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가장 합당한 시간 중에서 짧은 게 저거로 해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단위 분석인데, 얘가 톤이 이제 워낙 짧은 기간이니까 이걸 포트폴리오로 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고 같은 경우는 톤이 확실하게 주가에 이제 반응을 하는가만 이제 실증을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줬던 건데, 이걸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뭐 그 펌레벨 그 컨트롤이나 이제 매크로레벨 컨트롤 같은 경우가 얘들이 효과가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지금 톤의 효과인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런 건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짧게 잡았어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그럼 이게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그러면 그거를 이제 트위치 기준으로 이제 20분 전후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회기식을 이제 풀드 오일레스로 돌렸을 때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고 싶은 이 B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2.13. 그러니까 톤이 한 번이 오를 때마다 주식 가격이 2.13% 정도 오른다 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펌 레벨 컨트롤을 사용한 거, 3번은 매코 레벨 컨트롤까지 포함한 거, 4번은 앱노멀 리턴까지 포함한 건데 모두 다 그 값과 t 값이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걸로 봐서는 이건 이제 만약에 긍정적인 톤이 있을 때 주가가 오르고 부정적인 톤이 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회계 분석 결과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못하는 거. 캠페인을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주가가 있고 마켓이 있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자산가격 이론에서는 그 이제 마켓 팩터가 있고 마켓 팩터 외에서도 이제 만약에 그 까마 프렌치가 얘기했었던 SB라든가 아니면 HML 같은 이런 이제 시장 전체에서 그 회사가 무조건 참여를 했으면 그 회사한테 무조건 이제 미치는 이제 주식시장에 그 팩터들이 있는데 그거에 외에서 설명이 되는 것들이 어떤 논리입니다. 여기서 그 위험 수익률 할 때 그러면 월별 이거 위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정상적이에요. 아니 알파 구할 때 어쨌든 계산하려면은 제가 그 알파 스케일에서 떼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월별로 존재하는 구체 수익률을 뺀 걸로 계산을 했는 그 알파 기준인지 포트폴리오 얘기할 때 알파에 대해서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드노멀 리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산가격에서 이때 얘기했었던 것들인데 이게 개념주의적인 논문이거든. 여기에서 나왔던 전통을 따르는 건데 이게 그게 뭐냐면 만약에 케이스 분석을 했었을 때 어느 시점에 발생을 했을 때 원래 얘네들로만 설명이 되는 거가 이제 주가가 얘가 원래 얘네들로만 설명되는 게 이렇게 가는 건데 이때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러면 내려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액세스 리턴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발표할 때 필요 이상으로 화이트보드 쓰는 것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를 보는 그래프인데 그래서 관찰 결과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보통 한 10분 내외, 그러니까 90분 내외까지는 이 결과가 어떻게 오래요? 네? 오래 이게 그래서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90분 동안 지속된다라는 뜻이고 그 이후에는 별 다른 특성을 보이지 않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공화당 민주당 나눠서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건 정치 성향과 관련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에 따라서 따로 분석을 하는 분석은 그건 없었습니다. 그건 없었고 얘는 그냥 그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냐 부정적인 반응이냐만 레버리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트윗을 올리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릴 때도 있지만 뭔가 계기가 있으니까 올리는 예. 그 말은 트윗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스타벅스에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대한 트윗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여기서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제 프리코 톤으로 들어가고 만약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프리코 톤으로 인간은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네. 트윗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인과에 대한 스탬포인트, 타임 스탬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미디어 톤이 들어가 있어서 미디어 톤보다 더 세냐 더 약하냐 그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이해했던 거는 이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펌이랑 그 매크로를 그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질문한 것처럼 이미 펌이나 매크로 이게 뉴스가 있고 만약에 이 정치인이 그 트윗에서 그걸 그냥 똑같이 부사적으로 붙여놓기야 트위트라면은 그러면은 이미 그 펌이나 컨트롤에서 이미 잡혔을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컨트롤까지 다 하다 보니 했는데 꼭 있었다라는 게 이 주장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식스 윈도우를 얘기했던 것도 사실 그겁니다. 그거에 미디어 컨트롤도 다른 류의 질문인데 그 코릴레이션 리플렉트가 사실 폴리티컬 플로라이제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예. 소스는 하나인데 여러 명이 얘기를 하니까 마치 에피너스가 여러 개인 것처럼 예. 그 스타벅스에 나쁜 이슈가 있어서 미디어가 뉴스페이퍼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톤으로 말하고 정치인들도 부정적인 톤으로 말하면 사실은 일어난 이벤트는 하나고 예. 사업해야 되는 네거티브의 톤은 하나인데 마치 그거를 이제 굉장히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펙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어서 그게 미디어 톤이 컨트롤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미디어 톤이 코릴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SNS에 우리가 조금 해석해서 어떻게 가리는 건지 저는 아주 클리어하게 와닿습니다. 앞부분은 숫자법으로 직접 다 분류를 했다고 숫자법으로, 네. 나오긴 나오고. 이게 논문이 좀 어렸어요. 사실 줄이고 줄였는데 좀안 나와. 저희 생각할 수 있는 얘기 시켰죠. 몇번 남았죠? 10분 안에 끝내주시죠. 이거 이쪽부터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분석을 이렇게 했었고 i가 만약에 그 날에 트위터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저기 1이 각 나오는 값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데일리 분석을 했었을 때도 보시다시피 돈에가 앞에 있는 것보다도 이제 크게 이제 나타났었고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면은 컬럼 1 같은 경우는 로그 리턴을 했었고 2부터 4까지가 이제 스탠다드 리스크 팩터를 이용했었을 때도 여기가 유의미성을 보여준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효과 지속성이랑 포트폴리오 짰을 때 이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했는데 이게 그거고 데이티가 이제 우리가 이제 12개월 전까지 있는 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이고 숏 같은 경우에서는 톤이 밑에 있는 거 10%, 롱이 위에 있는 거 10%인 거고 그러니까 롱 마이너스 숏 같은 경우는 롱이 있는 것들은 다 사는데 이제 마이너스 숏인 경우에서 파는 걸로 이렇게 한 거고 여기에서는 데이티 1, T-1, 그 T로 나눈 이유는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그거를 나눈 다음에 좀 시간 지나야지 실제로 구매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 구매 시점인 건데 만약에 트위터가 이제 그때 이제 구매 시점을 몇 대 T로 잡았다면 이제 T 플러스 1 때 구매를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메인 결과는 이렇게 되고 이때 봤을 때 롱 마이너스 쇼트의 이제 평균 수익이 1.1% 정도 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6.02 정도 됐어요. 알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되게 나쁜 투자자면 네. 저는 정치인한테 가서 트위터 좀 올려달라고 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고 파는 거 하면 수익을 얻게 됩니다. 네. 굳이 그런 거에 대한 나는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인플라이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해주면 주식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쇼스트링해서 팔면은 좀 어쨌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믿는 거. 예. 그런 부분은 없었고 이 포트폴리오 부분들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는 시점에서 12개월 때까지 이제 폰이 있었고 없었고를 지금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제 10%로 용서식으로 나누는 걸로 했었을 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 수익률을 컨트롤한 거예요. 그 시점 사이에 평균 수익률이 다 올라갔었어요. 2.1%.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건 발로웨이트가 한 겁니다. 시기가충.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때 트위터가 어떻게 효과를 미쳤는데 여기에서 같은 거는 커뮤니티 미팅인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랑 다르게 미국에서는 상하위원회 이제 다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법안이 발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제 위원회 구성원에 이제 트위터가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여기 두 번째 분석이었고 여기에서도 만약에 미팅 변수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트위터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가 있었을 때인 거고 그리고 미팅의 멤버는 이제 그냥 위원회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한 정치인이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지였고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시뮬러 같은 거는 뭐냐면은 이때 위원회에서 있었던 문서가 트위터에 있는 내용이랑 이걸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게 몇 %로 맞는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목값 이상인 경우에서만 1이 나오게 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텍스트 시뮬러까지 하면은 그때 효과가 이거 전체 다 더와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전체 이게 효과다라고 주장했었고 만약에 앞에 있었던 것처럼 이 효과를 8일로 나눠가지고 보면은 지금 보다시피 커미트 멤버가 아닌 경우에서는 이제 톤이 이제 UPPS에서 그대로 가는데 이제 이게 커미트 멤버인 경우에서 0에서 좀 더 올라가다가 이제 8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체인지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그냥 원래로 돌아가는 거 아니라 쭉 올라가다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뭐 레저레이트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때 위원회에서 또다시 입법 제한사 특정 입법 제한사를 평가를 했었을 때 효과가 어땠냐고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산업 포트폴리오를 꼭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회사만 경영해서 그 회사에만 이거를 한 게 아니라 그 회사랑 관련된 다른 같은 산업에 있는 회사들한테도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봤고 그게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미팅 있었을 때 효과가 똑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특정 법안이 있었을 때 효과가 이렇고 레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효율성 지청인데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거 그게 이제 또 가족형무랑 지표가 있어가지고 그걸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만약 중앙선을 넘길 때만 1을 넘기고 그게 아니면 이제 0을 주는 값으로 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도 효율성이 높으면은 이제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효과들이 다 더해지고 전반적으로 그 미팅이 있었을수록 그리고 이제 특정이 있었을수록 특정 법안이 있었을수록 그리고 효율적일수록 좀 더 효과가 컸고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고 4번이 아까 얘기했던 데일리 그 인더스트리얼 어드널 리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인더스트리얼에 있는 주식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걔네를 평균 낸 다음에 그거를 마켓밸류 우리나라 같은 코스피 같은 그거 수익률을 빼는 거랑 했었을 때에 얘가 나오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한 게 이거였었고 여기에서 유의미성이 나왔었던 거는 그냥 이제 그 회사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산업 같이 있는 회사들과 같이 파악돼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었다. 왜냐면 이게 특정 법안이고 특정 법안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제 그냥 그 회사만 경영을 한 게 아니라 그 산업 전체에 대한 이제 뭐 전문이나 이런 것도 다 연구하고 조사한 다음에 이걸 법안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걸 해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었더라라는 게 이제 그 바로 PBL 스탠다드 되잖아요. 바로 1.58 이렇게 1.67이라고 띠가 좀 무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위하지 않는 거 1.58이라고 1.67은 거의 위하지 않는 거 아 T값이 요것만 조금 T값인 거죠. 예 T값이 네, 표준 오차가 아니라 T값이니까 그대로 설명되는 거죠. 별 하나는 못 뜨겠네요. 예 그거 같은데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효과를 계산했을 때 빼면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손해 효과를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얘게 없다 하면 그걸 빼고서 더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거를 빼고서 하면 되잖아요. 그냥 논문에서 제시한 추가적인 애널리시스인데 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정치인들의 SNS가 이제 대중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툴로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의 트위터가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방향성이 이제 서포트, 크리티사이즈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이제 specific firm의 stock price가 increase 하기도 하고 decrease 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 변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회 날이나 의회 구성원에 포함된 의원인가 약간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변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결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까지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팅은 6월 22일에 있는데 그날은 그 환경 관련된 페이퍼만 할 거라서 4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 준비하는 학생들 여기 있으면 그날은 조금 오래 걸리니까 30분 안에 제가 끝낼 예정이니까 하나당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면 감사합니다.